예,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의 성장 eng지이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북한이 핵개발 등 추가 도발을 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혁 개방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북한이 유엔 연설을 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또쟁이입니까? 어디서 이산가족 상봉이 될 것 같냐? 그럴 때 제가 이게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0월 말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미룰 때 이미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지 않고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북한은 이게 듣기 싫다고 유엔 연설을 비난하면서 또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려지 말라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 우리나라 정부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100명을 모아놓고 희망 고문을 한들 그것이 무슨 남북 앞으로 대화 협력 진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시진핑이 안보리 결의가 이행돼야 된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보리 결의가 이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했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오바마와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한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무슨 이 자신들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이 군사적 패권주의가 없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라도 예를 들어 말리는 척, 즉 그렇게 도발을 하면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유엔 총회는 각국의 정상들이 많이 그냥 이 회의장에서 서로 만나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만나자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박 대통령도 화답을 했고, 박 대통령은 일본의 최근 안보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집단적 자위권의 어떤 이 확대 방향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박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자주 만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나 안보법 개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솔직히 말하면 중국을 끼워서 한중일 정상이 10월 말에 만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와서 한중일이 만나기 전에 아베와 만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돼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국민 감정, 민족 어떤 입장 이런 걸 가지고 과거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만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조차 국민의 여론이나 지지도를 생각해서 부담스러운 현 상황이 저는 정상적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요, 한 7차례 이상 연설을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번 만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면서 박 대통령은 이 7번이나 뉴욕에서 한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북핵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중 유엔 개발 계획에서 연설한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새마을 운동을 많이 언급했죠. 반 총장이 새마을 운동이 덜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반기문, 박근혜 이 두 분 사이에 무언가 유엔 총회를 핑계 삼아서 깊숙한 정치적인 어떤 서로 간에 교류가 있는 게 아니냐. 즉 그 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2016년 말까지 마치고 2017년 한국의 대선에 친박 진영의 후보로서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한간의 의문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이 참석했을 경우에 대선에 참여할 경우 지지율이 21%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 총장이 뭐 성완종 사태 등을 거치면서 대선 후보 대열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잦은 조우와 해동이, 또 두 사람 간의 공식 비공식 어떤 만남이 결국은 반 총장의 대권 후보론에 이 불을 다시 지폈다, 재점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에 박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사이에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새정년의 공천 룰, 즉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청와대나 박 대통령의 입장을 매우 자극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자, 박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벌어질 새누리당의 어떤 방향, 오늘 새누리당이 의총이 있죠. 이 의총에서 친박 진영은 아마 보이콧을 해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당분간 합의가 거의 되지 않을 걸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에 김무성 대표의 일종의 정치적 반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당당하게 북한의 도발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요, 추석 전에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주기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거 뒤늦게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제조산이 뭔 일이 시끄러웠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두 개 중에서 미사일 발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10월 16일 날 있는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만약에 한국에 요구하게 될 때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준비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론의 공론화도 좀 필요할 수가 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가 북한이 만약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 미, 중, 일, 이 사국 간의 관계를 흔들어 놓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경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사일을 발사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사드 배치에는 일본도 또 필연적으로 엮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응에 대한, 그러니까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준비해 갈 것인가, 그건 지금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